낡고 좁은 산길을 따라 1시간 가까이 걸어 들어가면 아무런 표지판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물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안개가 자욱한 새벽, 봉화산 동쪽 비탈을 오르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샘물 앞에 서면 사람들은 종종 말을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무언가가 이 장소를 특별하게 만든다는 느낌, 그것이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초수골약수. 그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조차 쉽게 알 수 없습니다. 경상북도 영덕군 봉화산 동쪽 비탈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이 샘은 지도에도 쉽게 나타나지 않는 오지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샘이 100년도 더 전부터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봉화산은 경상북도 내륙 깊숙한 곳에 자리한 산으로 예로부터 사람의 발길이 뜸한 오지로 여겨졌습니다. 그 산자락의 초수골이라는 골짜기 이름 자체가 이 샘과 연결되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초수라는 이름이 어디서 유래했는지는 지금도 분명하지 않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 골짜기를 오래전부터 남다른 장소로 여겨왔다고 전해집니다. 영덕군은 동해안에 접한 작은 고장이지만 봉화산 쪽으로 들어가면 해안의 풍경과는 전혀 다른 깊은 산중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 지역에는 오래된 마을들이 여럿 있었고 그 주민들 사이에서 초수골 샘물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조용히 전해져 내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체적인 기록이 충분히 남아있지 않아 정확히 언제부터 이 소문이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샘물 이야기가 단지 마을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무렵부터 외부 사람들도 이 약수를 찾았다는 기록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교통이 불편하고 산길이 험했던 시대의 먼 곳에서 일부러 찾아왔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하필 그 시대에 이 샘이 바깥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일제강점기는 전통의학과 민간치료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서양의학이 아직 모든 곳에 닿지 않았던 그 시절, 효험이 있다는 소문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험한 산길을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소문의 핵심은 바로 피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피부 질환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이 약수를 마시거나 피부에 직접 바른 뒤 증상이 나아졌다는 이야기가 대대로 전해 내려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언은 개인의 경험에 기반한 것이며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이어졌고 그것만으로도 이 샘물은 평범한 산속의 물과는 다른 무게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에는 정말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요? 전국의 유명 약수터들이 특정 미네랄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황, 철분, 칼슘, 마그네슘 같은 성분들은 지층을 통과하며 물에 녹아드는데 봉화산 일대의 지질 특성이 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수골약수의 정확한 성분 분석 결과는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천연 광천수나 약수는 그 지역의 지질 구조를 반영합니다. 어떤 물은 철분이 많아 붉은 빛을 띠기도 하고 어떤 물은 탄산 성분이 강해 기포가 일기도 합니다. 초수골약수가 어떤 독특한 특성을 지니는지 맛이나 냄새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 일부 전해진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과학적 분석으로 뒷받침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지역에서 전해오는 민간 전승에 따르면 이 물은 그냥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피부에 바르거나 상처를 씻는 데에도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전통 의료 관행에서 특정 천연수를 약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어떤 증상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다고 여겼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샘물의 효능을 둘러싼 가설 중 하나는 미네랄 성분에 관한 것입니다. 황성분이 풍부한 물이 피부 질환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일부 연구에서 언급된 바 있습니다. 봉화산 일대의 지층에 황을 포함한 광물이 있을 가능성은 지질학적으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추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입증된 적이 있는지, 그 함유량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시각은 이 약수의 치유 경험이 자연 환경의 복합적 효과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산속까지 직접 걸어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신체에 일정한 변화를 주고 맑은 공기와 조용한 환경이 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가설은 약수 자체의 성분 문제와 별개로 치유 경험이 왜 반복적으로 보고되었는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틀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샘이 일제강점기에 외부로 알려진 경위를 둘러싼 또 다른 추정도 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을 탐방하거나 조사했던 사람들이 이 샘을 발견해 외부에 알렸을 가능성, 혹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배경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기록이 충분하지 않아 지금으로선 추정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각 가설은 나름의 설득력을 지니지만 동시에 뚜렷한 한계도 안고 있습니다. 미네랄 성분 가설은 왜 이 샘물인지를 설명해주지만 성분 분석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거가 불충분합니다. 자연 치유 환경 가설은 경험을 설명하지만 왜 하필 이 장소가 지목되었는지를 온전히 해명하지 못합니다. 역사적 전파 가설은 소문이 확산을 설명하지만 왜 그 소문이 지금까지 이어지는지를 밝히지 못합니다. 초수고략수는 오늘도 봉화산 자락 어딘가에서 조용히 솟아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100년 전 누군가가 처음 이 물을 떠 마셨을 때의 그 감각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것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세대를 건너 지금 우리에게까지 닿아 있습니다. 정확한 성분도 정확한 역사도 아직 온전히 밝혀지지 않은 이 샘물의 이야기는 여전히 열린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약수의 진정한 의미는 치유의 성분에만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직 깊숙이 자리한 샘을 찾기 위해 험한 산길을 걸었던 사람들, 그들이 품고 간 간절함과 그 길에서 경험한 것들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 샘이 단순한 물 이상의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주었음을 조용히 암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초수고략수에 대한 기록이나 경험담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이야기가 이 퍼즐의 한 조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은 만큼 이 샘물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봉화산 기슭의 그 샘은 오늘도 말없이 흐르고 있습니다.